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집불통 부모님 어떻게 설득해내야 할까 고민이지 않으셨나요? 특히 결혼 문제에서 예민해지고 말도 안 통하는 부모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한국에서 오랜 베스트셀러였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법의 지혜를 소크라테스 선생에게서 빌려볼까 해요. 뉴욕시 그리니치 저축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는 제임스 에버스는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계약에 실패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계좌를 개설하러 오셨죠. 저는 그분이 써넣어야 할 서류를 드렸습니다. 몇몇 질문은 흔쾌히 답을 주시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딱 잘라 대답을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이 직원이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이 정보를 제공하시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못 해드린다고 했겠죠. 예전에 바로 이 직원분이 했던 방식입니다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창피한 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식의 최후 통첩을 하면 기분은 좋았겠죠. 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그분들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드릴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아침 이 직원분은 센스를 발휘하기로 했어요. 은행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말해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내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먼저 이 직원분은 고객분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제시하길 거절한 정보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고객님이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법적인 자격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돈을 이체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고객이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혹시라도 고객님 사망 시에 저희가 실수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고객님이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그분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젊은 분의 태도는 누그러지고 변했습니다. 그분은 직원이 은행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분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수령으로 지정한 신탁 계정을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네 라는 말을 하시다 보니 그분은 이 둘 사이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를 완전히 잊고 제안 드린 대로 모든 일을 즐거운 기분으로 해주셨던 거였어요. 바로 이 일화에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죽은 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는 언쟁으로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인물로 추앙받습니다. 그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기에는 인간관계에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끝없이 많은 동의를 받아내죠.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결국은 상대방이 바로 몇 분 전에 격렬하게 비판했던 결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넘어와 봅시다. 결혼을 반대하는 나의 관점은 아주 현명하고 의도도 선하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분들을 설득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긍정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네요. 바로 부모님이 그래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잔뜩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거부할 수 없는 긍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아니 라고 말할 확률이 높은 아니 말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이용해 데일 카네기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별탈 없이 행복한 결혼 하시길 바랄게요.